처음부터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 기억이 단순한 착각이나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제 피부에 닿았던 공기, 땅에 깔린 이끼의 촉촉한 감각, 그리고 밤새도록 이어졌던 소리들까지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무심코 캠핑을 즐기려던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는 35살, 서울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반복되는 출퇴근과 업무에 지쳐 있던 차에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 깊은 산속,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 근처의 작은 캠핑장. 검색을 해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 조용할 것 같고 예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숲속의 공기와 별빛을 만끽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날 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부푼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해가 서서히 기울며 산속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확 느껴지는 건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매캐한 냄새도 없고 오히려 축축한 흙과 솔잎의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마치 몸속 깊이 스며드는 듯한 공기였죠. 차를 멀리 세우고 텐트를 칠 만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계곡 옆이라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옆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기 좋다. 진짜 아무도 없네. 친구가 웃으며 말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 순간 조금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불안했거든요. 마치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 자리야 누군가의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피곤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가스 버너에 라면을 끓이고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별빛이 켜지고 계곡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 같았습니다. 숲속에서 나는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 하지만 그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툭, 툭, 무언가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사람 발자국과는 다르지만 확실히 규칙적인 리듬이 있었습니다. 짐승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너도 들리지? 저기 발소리 같은 거.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친구는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아, 짐승이겠지. 여기가 산인데 뭐, 너 겁 많아졌냐? 친구의 말에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귀에는 계속 그 툭, 툭 소리가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다 갑자기 멈춘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눈치채는 걸 기다리듯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숲속 어둠이 단순히 자연의 어둠이 아니라 누군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앉아있으니 주변은 따뜻하고 환했지만 불빛이 닿지 않는 숲속은 더더욱 짙은 그림자에 삼켜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불빛 안은 안전지대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낯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설명하기 힘든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숲속으로 고정한 채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물소리도 순간 사라진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모든 소리를 끊어버린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갑자기 뚝뚝뚝 하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나뭇가지를 누르는 발소리였습니다. 짐승의 가볍고 빠른 발소리와는 달리 묵직하고 일정한 간격의 소리였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도 들리지? 이건 짐승 같지가 않은데. 제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친구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입을 다물고 불빛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는 계속 가까워지는데 시야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우리를 둘러싼 어둠 자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잡아들었습니다. 불빛을 켜고 숲속으로 비췄지만 나무와 그림자만 보일 뿐 움직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한번 불더니 텐트 옆에서 아주 낮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 늘어진 소리,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되지 않는 낮고 젖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도 들은 듯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은 동시에 불을 더 피우고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풀잎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텐트 주변에도 이상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듯이.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꺼질까봐 장작을 계속 넣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 사이로 숲속 어둠에서 무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의심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였을까? 숲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밤은 끝도 없이 길어지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며 내는 소리는 저와 친구를 간신히 붙잡아주는 유일한 울타리 같았습니다. 불빛이 깜박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치 불이 꺼지면 곧바로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뛰쳐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예 무릎 위에 손전등을 올려놓고 불빛이 약해질 때마다 주위를 비추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은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지며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어쩐지 그 물소리조차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겹쳐 흘러나오는 것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웅웅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귀를 막아보았지만 제 귓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웅성거림 같은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그냥 차에 가서 자자. 텐트에선 못 버틸 것 같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로 가려면 숲길을 따라 어둠 속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길, 조금 전 속삭임이 들렸던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차라리 불암에 남아있는 게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우리는 텐트와 불자리에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 옆에 두었던 제 가방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만 그 순간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른 가방을 손에 쥐었는데 차갑고 습한 감촉이 손끝에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그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처럼.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순간 친구가 갑자기 제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들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텐트 뒤편에서 희미한 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젖은 옷을 입은 사람이 힘겹게 숨을 내쉬는 듯한 낮고 긴 호흡. 우린 서로 눈빛만 마주친 채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그쪽을 비추려다 멈췄습니다. 만약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면 굳이 확인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텐트의 얇은 천이 바깥에서 쓱 하고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확히 사람 손바닥으로 천을 훑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불을 집어 던지듯 더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장작이 튀며 불꽃이 치솟자 그 소리는 뚝 하고 멈췄습니다. 친구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뭔가 있다. 사람은 아니야.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확실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들리지 말아야 할 목소리, 스치듯 사라지는 손길, 어둠 속에서 이어지는 발소리. 차라리 술에 취해 꾸는 악몽이라면 좋겠지만 제 온몸이 떨고 귀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현실임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볼 용기도 없었고 그저 불 옆에 웅크린 채 어둠이 물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점점 잦아들 무렵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분명 낮고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속삭임이 아니라 마치 바로 제 뒤에서 누군가가 입김을 불어넣듯 들렸습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차가운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텐트 뒤편은 불빛이 닿지 않아 새까만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죠. 마치 무언가가 제 몸을 짓누르고 있는 듯한 압박감.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나한테도 똑같이 속삭였어. 바로 귓가에서. 우리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장작이 꺼지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움켜쥐고 짐을 대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거둘 시간도 없었기에 그 안에 있던 물건을 마구 집어 가방에 쑤셔 넣고 남은 건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손전등을 비췄을 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텐트 천에 길게 젖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이 선명하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국이 우리가 앉아있던 안쪽에서 찍힌 것이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저는 가방을 그대로 집어들고 친구와 함께 계곡 옆길로 달렸습니다. 불빛은 흔들렸고 발은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툭툭 발소리가 뒤따라오는 게 들렸으니까요.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차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숨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함께 다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그 한마디가 귓속에 파고드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이 휘청거려 넘어질 뻔했지만 어떻게든 중심을 잡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왔던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는데 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낮에 분명히 보았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돌멩이의 모양도 나무의 배열도 이상하게 뒤바뀐 듯 했습니다. 친구가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길 맞아? 왜 끝이 안 보여?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손전등 불빛을 흔들며 앞을 향해 뛰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빛이 닿는 곳마다 나무 그림자가 마치 사람 형상처럼 늘어져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그림자가 흔들리며 다가오는 듯 움직였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공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계곡 건너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번에는 분명히 여러 목소리였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다양한 목소리가 한꺼번에 겹쳐서 메아리처럼 번져왔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계곡 건너 우리가 지나온 숲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발소리, 속삭임, 손자국, 그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손전등을 제 손에서 빼앗아 계곡 쪽으로 비췄습니다. 순간 불빛이 나무 사이에 닿자 사람 형체 같은 그림자가 여러 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빽빽하게 서서 일제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달렸습니다. 친구도 말없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달릴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이 자꾸만 원을 그리며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쓰러진 나무를 3번이나 지나쳤고 똑같은 기낀 바위를 4번째 보았습니다.
마치 숲이 우리를 가두고 빙빙 돌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미친 듯이 요동쳤고 다리가 풀려 넘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야, 봐! 뒤에 아무도 없어!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엔 그저 어두운 나무들 뿐 따라오는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곧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바람도 없이 갑자기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에서 솟아나듯 천천히 번진 안개가 우리 발목을 감싸며 점점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쿵쿵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도망가자 제발. 우린 다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숲이 아니라 계곡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돌부리를 짚고 미끄러지듯 내려가 계곡가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튀어올랐지만 정신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숲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물살을 따라 발을 구르며 건너편으로 달렸을 때 이상하게도 시야가 조금 열리는 듯 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뒤에서 몰려왔지만 맞은편에는 희미하게 흰색 표지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표지판이야. 제가 소리치자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힘을 내 달렸습니다. 표지판 가까이 다가가자 글자가 보였습니다. 야영장 입구. 순간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숨은 터질 듯 가빴고 발은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감각조차 잊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우리가 아는 입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표지판을 따라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오래된 나무 다리였습니다. 낡고 부서져가는 나무 판자 위에 이끼가 가득 끼어 있었고 다리 건너편은 더 짙은 숲이었습니다. 친구가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여긴 입구가 아닌데. 저는 차라리 다리를 건너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안개가 이미 계곡을 넘어 이쪽으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 안개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수십 명이 동시에 부르는 듯한 합성된 목소리. 저는 더 이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친구 손을 잡고 다리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나무 판자가 삐걱이며 부서질 듯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발이 동시에 다리를 밟은 듯한 충격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달렸습니다. 드디어 다리를 건너 숲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놀랍게도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세워둔 차가 있는 주차장 쪽에서 새어나오는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보이는 순간 제 가슴 깊숙이 응어리졌던 절망이 잠시 풀리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살았다. 그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거의 비틀거리며 제 손을 끌었고 우리는 가로등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위화감이 퍼져갔습니다. 불빛은 분명 익숙한 주차장 가로등이었지만 그 주위 풍경이 낮에 보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차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도 희미했고 주변은 여전히 숲이었습니다. 야, 차 어디 있어? 분명 여기 맞는데. 친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숨을 몰아쉬며 둘러봤지만 주차장은커녕 우리가 아는 캠핑장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낡은 가로등 하나가 기묘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가로등은 불빛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형광등처럼 깜박이며 순간순간 꺼질 듯 어두워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깜빡임 속에서 저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불빛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가로등 주위에 서 있는 그림자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켜졌을 때는 누군가의 형체 같은 것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2개, 3개, 점점 늘어났습니다.
친구가 제 팔을 세차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지 말자. 저기 뭔가 있어. 하지만 이미 뒤에서는 안개가 우리를 따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가로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완전히 꺼지더니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속삭임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수십 수백의 목소리가 겹쳐 귓가를 파고들었고 동시에 사방에서 툭툭툭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손전등을 켜 올렸습니다. 불빛이 켜지자 제 앞에는 가로등 기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흰 옷은 물에 불어 살갗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팔은 축 늘어진 채 고개만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눈동자가 제 손전등 불빛을 반사하며 번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친구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지금 당장! 우리는 서로를 잡고 다시 달렸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로등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발소리와 속삭임이 뒤엉켜 따라왔습니다. 숲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울부짖으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정말로 우리의 차가 보였습니다. 낮에 세워두었던 그대로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살았다. 친구가 거의 쓰러지듯 차 문을 열고 뛰어들었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익숙한 공간이 주는 안정감에 숨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켜지는 순간 마치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보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백미러 속 뒷좌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축 늘어진 팔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백미러 너머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엔진 소리가 갑자기 멎어버렸습니다.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뒤에서 낮고 젖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가지마, 가지마. 그 젖은 목소리가 뒷좌석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오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땀이 식은 얼음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먼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괴성을 지르며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풀었는데도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는 듯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려! 열려! 제발 열려라! 친구는 손톱이 부러질 만큼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외면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의 그것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약간 갸웃한 채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입술이 천천히 벌어지며 다시 속삭였습니다. 너도 남았잖아. 그 순간 귀가 먹먹해지며 차 안 가득 물소리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닷속에 잠긴 듯 둔탁한 울림이 들렸고 발밑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발을 내려다보니 바닥에서 물이 스며 나오듯 차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물 차고 있어. 친구가 절규했지만 차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은 무릎까지 금세 차올랐습니다. 저는 발버둥치며 창문을 내리려 했지만 전기 창문 버튼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전기가 완전히 끊겨버린 듯 계기판에 불빛조차 꺼져 있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제 머릿속엔 이대로 익사한다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물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뒷좌석의 그 존재였습니다. 물속에 잠겼음에도
그녀의 얼굴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과 하나가 된 듯 또렷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어깨 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뼈가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내리치자 마침내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니 한순간에 와르르 깨져나갔습니다. 차 안으로 거센 바람과 함께 흙냄새가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차 안을 가득 메우던 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환영이라도 된 듯 방금 전까지 허리까지 차올랐던 물이 SP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고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백미러를 다시 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어졌다. 친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돌려 확인했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익숙한 주차장이었고 멀리서는 가로등 불빛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울듯 웃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차를 다시 시동 걸었고 이번엔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자! 제발 여기서 벗어나자.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어를 넣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주위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달리던 도중이었습니다. 차 안에 퍼져있던 안정감이 서서히 깨져나갔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 사이사이로 무언가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희고 긴 팔, 축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검은 눈동자. 마치 차와 속도를 맞추듯 숲 사이를 달리며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봤어! 제가 외치자 친구도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봤어! 계속 따라와. 차는 점점 속도를 높였지만 그 형체는 속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숲속의 그림자처럼 붙어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순간 차 안 라디오가 혼자 켜지더니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가지 말랬잖아. 라디오 볼륨이 점점 커지며 귀청을 찢을 듯한 소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미러 속에서 그것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뒷좌석 한가운데 앉아 고개를 천천히 들며 입술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백미러 속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은 거의 찢어져 나갈 듯 뛰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카시트에 번져 들어가더니 어둠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야, 다시야, 뒤에 있어! 친구의 목소리는 완전히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뒷좌석,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미러 속에만 그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울이라는 경계를 넘어 저를 속박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백미러를 손으로 밀어 올려 시야에서 치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올려버린 순간 사이드미러와 전면 유리에 비친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따라붙는 게 보였습니다. 차 안은 숨이 막히도록 눅눅해졌습니다. 시트는 젖어가는 듯했고 손을 대자 축축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냄새도 변했습니다. 흙탕물, 오래된 젖은 천,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안 돼, 우리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친구는 거의 정신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숲길을 벗어나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보이자 마치 현실로 돌아온 것 같다는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뿐이었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는 길마다 뒤에서부터 불빛이 사라져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뒤따라오는 것이 불을 삼키는 듯했습니다. 야, 제발 빨리 가! 친구는 발작하듯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악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도계 바늘은 60km/h를 넘지 못했습니다. 도로는 끝이 없었고 아무리 달려도 같은 풍경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도로 옆 표지판이었습니다. 하얀 반사판 위에 새겨진 글씨, 만난 캠핑장 2km로 말도 안 됐습니다. 저희는 이미 캠핑장을 한참 전에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다시 돌아가고 있어. 제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차 안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입김이 흘러나올 정도였습니다. 앞 유리에 서리가 끼듯 희뿌옇게 변했고 시야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와이퍼를 켰지만 다 끼지 않았습니다. 그 희뿌연 유리 위에 서서히 글자가 새겨지듯 나타났습니다. 가지 말랬잖아. 순간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정적, 엔진 소리도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앞유리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캠핑장 입구였습니다. 불 꺼진 관리소, 뒤엉킨 나무 그림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저희는 결국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나가자. 차 버리고 그냥 뛰어가자. 그 순간 차 옆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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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똑똑 떨어지는 듯한,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 저는 몸을 얼려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젖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얼굴을 가린 형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고 저 역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 아주 낮고 젖은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야.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눈을 감았다 뜬 순간 이미 아침이었고 도로 위에 세워진 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도 옆자리에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을까요? 환영이었을까요? 하지만 제 차 뒷좌석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시트에 손을 대면 축축한 물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직도 운전할 때 백미러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 안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저는 차를 몰지 못했습니다. 백미러만 봐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라디오에서 갑자기 잡음이 들리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친구와 저는 서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대로 묻어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우리가 겪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날 캠핑장 실종, 강원도 숲 귀신, 뒷좌석 환영, 키워드를 바꿔가며 뒤적였지만 정확히 같은 경험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슷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 캠핑장에서 한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기록이 기사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캠핑을 왔다가 홀로 사라졌고 끝내 찾지 못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지만 일부는 숲속에서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사 속 날짜를 확인했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진 계절이 바로 우리가 캠핑을 갔던 여름 장마철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찾아보니 그 숲은 원래 오래된 저수지 위에 조성된 곳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 수십 년 전 댐 공사 과정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땅이 드러났고 그 자리에 캠핑장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죽을 뻔했잖아. 그날 우리가 겪었던 기묘한 상황들이 하나하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잠겨가는 차, 곰팡이 냄새, 축축한 뒷좌석,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끝내 우리를 되돌려보낸 그 목소리. 그건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라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의 잔영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캠핑장 근처를 찾았습니다. 낮이라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숨이 막히는 듯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관리소 앞에서 주차한 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동네 주민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양반, 거기 왜 왔어? 아,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왔네. 여긴 오래전부터 안 좋은 데야. 여름만 되면 물에 빠진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지. 그래서 밤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해.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차 안에서 똑똑히 들었던 그 젖은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저는 더는 머물 수 없었습니다. 급히 차를 돌려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캠핑이나 여행을 가며 장소의 역사나 과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누군가의 아픔과 죽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녀를 봅니다. 뒷좌석에 앉아 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응시하며 속삭입니다. 돌아오지 말랬잖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에 은은히 스며든 축축한 흙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딘가를 여행한다면, 특히 오래된 숲이나 호수 근처라면 그곳의 이야기를 한 번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밤의 정막 속에 들려오는 소리, 차 안의 습기, 꺼져가는 가로등 불빛,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강원도의 숲에서 마주한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